사대주의의 역사. 독립문은 왜 세워졌는가? 흔히 독립문 하면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만든 거 아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알면 조선이 청나라와의 사대를 떨치고자 만든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립문과 영은문터의 모습이다.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 영은문이었다. 개선문 짝퉁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걸 디자인한 서재필은 파리의 개선문을 보고 스케치를 했고, 그걸 가지고 러시아인이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서재필은 독립신문도 창간했다. 하지만 정말 조선이 만들고 싶어 만들었을까? 조선 독립을 가장 먼저 부추긴 사람들은 일본이었다. 너희 조선은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거냐? 청나라의 종속국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외교를 맺고자 하는가? 그리고 조선은 그런 설득에 흔들렸고,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몰락하는 청일전쟁 즈음 결단을 내린다. 1896년이다. 고종, 영은문을 부숴라. 영은문이란 무엇인가? 뜻을 풀어보면 은혜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문으로,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통과하는 문이다. 조선 사대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종은 이것을 부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상징적인 의미로 독립문을 세워야 한다고 급진파들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고종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 힘이 들었다. 많은 신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종속국을 버리고 독립국이 된다는 것은 조선 스스로 열강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 지금 독립문을 세우는 것은 너무 섣부릅니다. 맞사옵니다. 당장 조선은 돈이 없어 군대를 꾸릴 여유도 없는데, 열강이 침략해오면 그땐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고종, 그렇긴 하네. 때문에 한참 동안을 독립문을 세운다 만다 설왕설래하다가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다음 달에 독립의 아이콘으로 독립문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 옆에는 모화관이라는 중국 사신용 숙소도 있었으니 중국을 사모하는 숙소라는 뜻이다. 중국 사신들이 한양 입성 전에 묵었었다. 그런데 이것도 독립문을 짓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독립관으로 바꾸고 독립협회 집회장으로 이용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300년에 가까운 사대주의의 역사를 청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또 다른 사대의 시작이었다는 게 슬프지만, 사대주의의 본질. 사대라는 말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으로, 흔히 주권이 없는 종속국이 하는 일이란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사대는 원래 사대 자소에서 온 것인데, 이는 뜻이 좀 다르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덕으로서 보살핀다라는 좀 더 상호 보완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비슷한 뜻으로 사대 교린이라고도 한다. 원래 종속국이라 하면 지배국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지배한다거나, 내정 문제에 있어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했는데, 동양의 사대자소 원리에는 그런 건 없었다. 애초에 사대자소 개념은 3000년 전 중국 주나라가 봉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만든 것이었다. 천자는 제후국이 침략해올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종법 질서를 가미해 제후국은 천자국을 예로서 받들고 천자국은 제후국을 덕으로 보살핀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니 사대주의는 일종의 평화주의 논리였다. 그리고 이걸 확장해서 중국은 이민족과의 관계 속에도 사대자소를 강요했다. 중국 천자는 주변 왕들을 책봉하고 오랑캐 제후들은 조공을 바친다. 이러한 책봉과 조공을 통해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게 바로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기본 질서였다. 그런데 이런 기본 질서를 무시하면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했다. 때문에 중국을 침략해온 이민족들에게는 항상 중국 황제에 맞서는 자신들만의 황제가 따로 있었다. 대립교황처럼. 우리나라의 4대 외교 역사. 사실 한반도가 2000년 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4대 외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4세기 고조선 때로 연나라 침입이 있기 전에 조선후라는 제후국 타이틀을 썼던 것으로 위략에는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왕, 원래 조선후라고 했었는데 연나라 놈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왕으로 이름 바꿨음.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4대 외교는 꾸준히 명맥을 유지한다. 따지고 보면 중국 역사상 우리나라만큼 중화 사상의 질서를 잘 따르고 평화를 모색했던 이민족도 없었다. 오죽했으면 중국에서는 남만, 서용, 북적, 동호 모두 사납고 거친 오랑캐라 비하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순이라 말했을까. 여기서 순이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오랑캐를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4대 외교는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나름 현명한 외교적 술책이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4대 외교가 아니었으면 바로 전쟁이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이 4대가 변질되어 사대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고착화된 게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소중화 사상. 한족이 주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즉 4대를 해야 하는 대상과 중화의 대상이 같으면 문제가 없었다. 때문에 명나라 때는 4대 외교를 해도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청나라가 들어서자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만주족을 얕잡아 보아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야만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여진족을 무종균이라 할 정도로 우습게 보았다. 때문에 청이 등장하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4대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때부터 조선은 우리가 중화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록 힘이 약해 청의 4대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조선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었다. 때문에 조선 후기 중화의 주체는 조선 스스로였다. 다만 여기에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로 작을 소자가 들어간다. 이른바 소중화. 그러는 동시에 임진왜란 때 명에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 숭정을 몰래 계속 사용했다. 숭정제, 내 연호가 200년이 넘도록 사용되다니. 원래 청나라의 연호를 쓴다고 약속은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명나라 연호를 계속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청나라를 방문한 사신단들을 주축으로 개혁의 의지가 강하게 불거졌으니 이들을 실학자라고 후세에 부른다. 야만적이라 생각했던 오랑캐 나라를 가보니 조선보다 훨씬 발전해 있더라. 언제까지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울 텐가. 오랑캐에게도 배울 점은 배우자.